지금부터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질환 때문에 생기는 피로를 좀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 먼저 원인부터 짚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피로하면 여기가 안 좋지 않을까 의심합니다. 이건 저도 알겠네요. 네, 모든 피로는 간 때문? 간 때문일까요, 교수님? 맞기도 하고 일부는 틀리기도 한데요. 간이 많이 나빠지면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피로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간은 워낙 일을 잘하는 화학 공장 같아서 몸에 노폐물이 생겨도 잘 처리해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간이 수치가 많이 높지 않을 때는 피곤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이 나빠져도 모르고 지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이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죠.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셔서 간 수치가 올라가는지를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간 손상을 평가할 때 AST, ALT 수치를 보게 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간 수치가 40이 넘으면 간에 이상이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사인이고 10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간 수치가 200이 넘어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오시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검사를 하셔서 간 수치가 200이 넘는다면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겠고요. 물론 40에서 200 사이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간과하고 무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 처음에 금방 고칠 수 있는 질환이 만성간염으로 진행하고 간경화로 진행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간경화가 생기면 간 수치가 오히려 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괜찮은 줄 알고 그냥 방치하다가 간암이 돼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불행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미리 간 기능 검사를 매년 체크하시도록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래야겠네요. 그렇군요. 검진 제때 받아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쌓이는 노폐물 무엇이 원인일까 살펴볼게요. 바로 만성 신부전이네요, 김 교수님. 콩팥병. 네, 만성 신부전. 요즘에 이제 만성 콩팥병이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네. 콩팥이 이제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기능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콩팥 기능이 나빠지게 돼서 노폐물이 몸에 축적돼서 쌓이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만성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피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콩팥은 호르몬 작용을 하는데요. 콩팥 기능이 감소해서 이런 거에 장애가 생기면 빈혈이 생기거나 또 활성 비타민 D가 감소할 수가 있고요. 또 콩팥의 전해질 기능이 나빠지게 되면 고인산혈증이나 또 대사성 산증과 같은 것들이 생겨서 또 피로를 더욱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면 안 아프면 병이 아닌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사실인데 이제 뭐 지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런 그 콩팥병 때문에 생기는 피로감은 서서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명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잘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행인 것은 이제 건강 검진을 할 때 간단한 이제 혈압 측정, 또 혈액 검사, 소변 검사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 검진을 이제 하시게 되면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이제 지표가 있는데요. 그 수치에 따라서 콩팥을 이제 1, 2, 3, 4, 5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1단계가 이제 가장 좋은 단계이고 5단계가 되면 가장 나쁜 단계인데 이런 증상이 4단계까지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서 봤더니 이미 이제 5단계까지 돼서 5단계가 되면 투석이나 이식과 같이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서 그런 새로운 신대치료법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기 전에 그런 미세한 증상이라도 나타나신다면 점검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원인 질환들이 참 다양한데요. 또 어떤 질환이 피로를 불러일으키는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뭘까요? 혈압 아니면 혈당이겠죠. 막 오르락내리락 그럴 것 하니까. 같은데 뭘까요? 혈당입니다. 당뇨병이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당뇨병은 피로랑 관련이 많죠. 동반된 질환 중에 지방간도 있고 또 방금 말씀 주신 만성 콩팥병도 피로를 유발합니다.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당뇨병이 있으면서 당뇨 약을 드시는 분 같은 경우에 혈당이 많이 올라갔다가 쭉 떨어질 때 단계 땡기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당뇨 관리를 하면서 혈당이 과도하게 떨어져서 저혈당이 올 텐데요. 특히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는 혈당이 떨어져도 이걸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오히려 저혈당 때문에 항상 기운이 없고 피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당뇨병을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데 피로가 심하다 그러면은 혹시 혈당이 너무 낮을 때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병적 피로가 나타나면 이것 때문일 수 있다. 뭘까요? 모의 전조 증상? 암이에요. 암까지요? 이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암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소모성 질환입니다. 물론 암의 종류에 따라서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대부분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이 굉장한 피곤함과 몸무게 감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3개월 사이에 10% 이상의 몸무게가 감소되는 경우 그리고 극심한 피로가 느껴질 때는 암의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저는 주로 간을 보기 때문에 만성 비형 간염 환자분이셨습니다. 간경화도 없었는데 환자분이 치료도 잘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병원에 안 오시더니 약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피로감을 느끼고 오른쪽 배가 아프고 어깨가 땡겨서 이제 오셨습니다. 사실 간이 안 좋을 때 어깨가 땡기거든요. 그래서 불안해서 혈액 검사와 CT를 찍었더니 안타깝게도 간암 4기가 돼서 오셨습니다. 이분에게 왜 인제 왔냐고 물어봤더니 회사 일로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아서 해결하느라고 5년이 걸렸고 그 사이에 회사는 해결이 됐는데 아무래도 피로감이 너무 해결이 안 되고 그리고 몸무게가 너무 빠져서 왔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극심한 스트레스는 암의 위험 인자이고 그리고 피로감과 몸무게 감소는 암의 전조 증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무섭네요. 앞서서 말한 피로는 아이고 피곤해 딱 느낄 수가 있는데 이 병적 피로는 피곤해서 죽겠어 할 정도로 딱 안 오니까 이건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무슨 대책이 없나요? 알 수 있는 방법? 네, 피곤할 때마다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보셔야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근데 이제 정기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콩팥병인 경우에는 간단한 혈액 검사, 소변 검사만으로도 콩팥 기능의 상태를 추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필요한 증상이 있을 때 필요한 증상 더하기 함께 동반한 증상이 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로에 어떤 동반 증상이 더해질 때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는지 하나씩 좀 따져볼게요. 네. 피로에 뭐가 더해져야 되냐? 첫 번째, 어지럼증. 어지러우면은 이제 또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예. 네, 어지럼증이 이제 빈혈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죠. 특히 콩팥 기능이 한 4단계, 5단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콩팥으로 인해서 신성 빈혈이라고 해서 콩팥 때문에 생기는 빈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콩팥에서 적혈구를 만드는 신호를 보내주는 그런 조혈 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콩팥 기능이 감소함에 따라서 호르몬이 줄어서 나타나는 증상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빈혈이 이제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으면 빈혈 때문에 심장 기능이 나빠지게 되고요. 심장 기능이 나빠지는 것이 다시 신장 증후군이라고 해서 다시 콩팥을 나쁘게 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빈혈은 몸에 이제 산소 공급을 하는 것인데 산소 공급이 적절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그 세포 조직 내에 젖산이라는 것이 또 축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을 하면 빈혈로 인해서 콩팥으로 인해서 빈혈이 생길 수가 있고 빈혈 때문에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또 젖산이 쌓이게 되고 또 콩팥이 다시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순환이구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이 나빠도 이 어지럼증이 생기나요? 간은 대부분 어지럼증 증상은 없습니다. 약 50% 이상 간이 망가지고 나서야 비로소 어지럼증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만성 간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간에서 주로 암모니아를 대사하게 됩니다. 암모니아를 잘 대사시켜서 요산으로 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간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서 어지럼증과 혼수가 일어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간과는 무관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피로가 느껴지는데 이것이 더해진다면 죄송해요. 병적 피로의 가능성이 높다. 뭘까요? 바로 가려움증? 피부 질환, 가려움증이에요. 가려움증은 이건 어떤 흔한데, 건가요? 예, 사실 연세 드시다 보면은 점점 가려움증이 흔해지긴 하죠. 근데 네. 실제로 질병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게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이 있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이 혈류가 저하되면서 신경이 망가지고 그러면서 오히려 작은 자극에도 가려움증을 느끼게 되거든요. 네. 또 간질환이 있어도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서 가려움증이 증가할 수 있고 또 콩팥 질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노폐물의 배출을 때 지장이 생기면서 가려움증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 피로와 함께 가려움증 또는 이로 인한 피부 질환이 생긴다면 혹시 어떤 질병의 원인이 없는지 병적인 원인이 없는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아주 흔하고 사소한 증상들이잖아요. 네. 다음 것도 그래요. 보시면 소화불량.
사실 뭐 소화불량 다 달고 살지 않아요? 너무 교수님? 많아서요. 네, 간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소화 효소를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분해를 위해서 담즙이 필요한데 간에서 바로 그 담즙을 만듭니다. 담낭은 그 만들어진 담즙을 보관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담즙의 생성과 배설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게 되죠. 그래서 미식거리고 더부룩하고 불편한 증상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오래되면 담즙의 성상이 바뀌어서 담석이 생기고 담석 때문에 급성 담낭염 또는 만성 담낭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의 증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종이네요, 김 교수님. 네, 우리 몸에는 이제 붓지 않게 해주는 물질이 단백질인데요. 이제 예. 콩팥이 나빠져서 단백질을 콩팥으로 이제 잃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생기는 것을 단백뇨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단백질이 체내에서 부족해지게 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에너지 대사 장애가 생기고 또 만성 염증이 생기고 또 근육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피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런 콩팥 때문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에는 눈두덩 주위에 부종이 생기거나 하지에 부종이 생기는데 순서가 발등부터 발등, 발목, 정강이, 허벅지 이런 올라오는 순서대로 이제 점차 올라오는 형상으로 부종이 예.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는 얼굴 쪽이 붓고 이제 일어나서 생활을 하시다 보면 하지 쪽, 아래쪽이 이제 붓는 증상이 생기는 경우에 특히 소변에 거품료를 동반한 단백뇨가 있다면 네. 콩팥병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간이 나쁠 때도 붓는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간이 나빠서 붓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는 간이 커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복수가 차서 배가 불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알코올성 간염이라든지 급성 간염 그리고 암이 생겼을 때 간 자체가 커져서 오른쪽 윗배에서 간이 만져지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라서 빨리 치료해야 되지만 이것보다 좀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이 망가져서 딱딱해지면 간으로 혈액이 못 가게 됩니다. 그 혈액은 결국 복강 내에 돌아다니게 되는데 혈관 내에 혈액이 많아지고 간이 망가져서 단백질 생성이 적어지면 혈관 안에 있는 삼투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에 있는 혈장이 복강 내로 흘러들어서 결국 복수가 생기게 되죠. 복수가 생기면 배도 나오고 하지 부종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훨씬 더 위험하고 힘든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더 발전하면 피가 식도나 위에 고이게 되면서 약한 혈관이 뻥 터지면서 입으로 피를 토하는 정맥류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건강 관리를 하셔야겠죠. 네. 그렇겠네요.